요츠야 산초메. 일본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일본 간호사의 충격적인 폭로가 공개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요츠야 산초메. 나는 일본 수도권에서 꽤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이 4일에 마스크 한 장을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3일 동안 마스크를 쓰면 냄새가 지독한데 업무는 계속 되어야 했지. 점심으로 카레라도 먹으면 냄새 때문에 엄청 후회했어. 그 이후로는 맨날 소바만 먹어. 멸균실 스태프들은 너무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멸균실에서 재멸균해서 마스크를 돌려 쓰고 있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제발 알아줘. 최전선은 밑바닥이야. 이 일본인 간호사의 편지는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 일본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도 없고 정부에서 마스크를 뿌려준 덕분에 넉넉하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이치현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24명은 음성이었다 라고 말을 바꿨다 전했습니다. 엉터리 검사를 한 셈이죠. 일본에서 80대 A씨는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머물렀는데 다시 검사해보니 음성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이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한 후 양성 판정이 나와 가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는데 최종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진단키트를 사용해 확진자를 판별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해봐야 라쿠텐과 시스맥스 정도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개발 시점도 너무나 늦었던 데다가 생산 규모도 압도적으로 초라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으면 평소에 한국에 대한 온갖 비난의 목소리에 앞장서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현재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100개국을 넘어섰다. 4시간 정도면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고,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는 최근 엑스제팬 멤버인 요시키의 유튜브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정말 제대로 고개를 숙여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있지 않냐? 라며 한국에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한국이 차곡차곡 모아 갖춰놓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일본은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결국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작회사 솔젠트가 라이브 파이낸셜과 계약을 체결해 일본에서 독점 납품을 결정했는데요. 솔젠트는 이미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비축 전략물자 공급업체로 등록되었고 이미 15만 명분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이미 한 달 전 솔젠트가 만든 진단키트의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해 주었죠.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어느덧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끝까지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도쿄가 제2의 뉴욕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심각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파친코.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가 문을 닫아달라 요청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파친코 업체들이 문을 이렇게 버젓이 열어놓았고, 믿기지 않겠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도 상당히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미 지난 2월 3일 이번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부터 강원랜드 갬블링 영업장 문을 완전히 닫고 다음 달 4일까지 휴장 기간을 재차 연장했는데 일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일본 내 검사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평평해진 곡선 그래프를 일본이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일부 언론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베트남 하노이 기술대와 이노제넥스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베트남산 진단키트는 진단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7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결국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 약 600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규모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최근 일본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이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며 일본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라쿠텐 측은 이 진단키트를 사용한 검사는 감염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라 라 전했습니다.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박창균, 김승일 박사 연구진이 단 1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또 한 번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증폭 검사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센서는 면봉으로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국의 개발 소식은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지에 실리며, 그렇지 않아도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NHK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일본에서 58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145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확진자 수는 18일 0시 기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 1,653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이틀간 10명대로 떨어지며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안정을 찾고 있을 때 일본은 2달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의식한 소규모 검사와 뒤늦은 긴급사태 선언은 치명적이었으며, 부실한 마스크 배포 등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일고 있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쿄도 의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도 의사회 오자키 회장은 현재 일본 내 70에서 80%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언론과 국민들에게서 보건소 관계자가 일부러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를 한다고 해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보건소의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되었고, 검사 의뢰가 쇄도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한국과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시인했습니다. 뒤늦게 일본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대규모 진단검사, 앱 등을 만들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드라이브스루를 한국처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한 방송에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검사 텐트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방호복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면봉도 한국은 얇은 의료용 플라스틱 면봉을 쓰지만 일본은 굵은 나무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의료용 면봉은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무증상자는커녕 증상이 있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악화돼야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마주한 일본 국민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 ABC 뉴스를 보고서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을 잃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다. 후유증으로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울어버렸다. 아직까지 놀러가는 사람,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만둬 두세요.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평생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 공포를 상상할 수 없나요? 한 일본의 간호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귀에서 벗을 수 없습니다. 배설은 기저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혹한 일본의 상황에 일본인들은 좌절하고 있지만, SNS에 올라온 하나의 글은 이 상황과 비교되며 큰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한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검사를 받고 격리되는 절차를 상세하게 올린 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행기에서 검역에 필요한 시트 2장을 작성하고
공항에 도착해 검역소로 이동해 체온을 재고 3단계 면담을 했습니다. 자가진단 어플로 확인하고 한 칸씩 구분된 컨테이너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후 새로운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6시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고 저녁과 조식을 제공받았는데 검사를 포함해 전부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양성이면 병원 등의 시설로 가고 음성이면 보건소로 가서 질문을 받고 시트를 작성하며 구급차가 집까지 보내줍니다. 이후 2주간 바깥에 나가면 안되고 2개의 어플로 컨디션을 보고합니다. 보건소에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집으로 마스크와 체온계, 알코올 세정제, 먹거리가 든 박스가 배송됩니다. 이 글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탄식하며 이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다. 역시 선진국. 진짜 완벽 그 자체. 골판지 침대와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한국 정부의 대책은 멋진 것 같아요. 일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대시패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과 변명은 제쳐두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인간에게 내일은 없으니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응을 보며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18일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고 희생자는 37,9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10일 35,1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만에서 3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최악의 확산세는 지나고 있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약 없는 봉쇄 조치는 지금 미국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가 계속되어 4주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총 취업자 1억 5,500만 명의 14%에 해당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직장을 잃은 미국 시민들은 분노하며 이제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말을 맞아 미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체 상점 폐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오펠 메릴랜드라는 단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가짜 추모식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메릴랜드가 생명을 잃었다며 이를 애도하는 형태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지머스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5월 1일로 잡힌 재가동 일자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 자택 대피령이 연장된 미시간주에서는 주도 랜싱에서 수천 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6일에는 버지니아 주지사 관저앞 광장에서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벌이며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고, 캘리포니아주 해변 도시 헌팅턴 비치에서도 17일 수백 명이 차를 탄 채 행진하며 경제활동의 재가동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같은 시위에 합류하며 이런 구호들을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산주의다. 나는 평화로운 노예가 되느니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손을 떼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경제의 건강과 기능도 보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없이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3단계 계획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시행 시기는 개별주의 주지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일 먼저 18일 다시 일부 해수욕장 재개장을 허용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슨빌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26분 만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미국인들도 이 광경에 놀라며 SNS에서는 플로리다 멍청이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2만 4천 명의 확진자와 700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어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SNS에 일광욕을 조금 즐겼으니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건강하게 보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확산세가 조금 멈춘 미국이 섣불리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또다시 초토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끔찍한 사태는 여태껏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끔찍하다는 표현은 흔히 테러블이나 호러블을 쓰지만 지금은 게스틀리라는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까지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의 마스크는 물론 방호복 등 개인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병원의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이고 한 의사는 N95 마스크를 겨우 받았는데 한 장으로 사흘씩 버텨야 하니 테이프를 사용해 얼굴에 붙여서 쓴다고 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와 안면 보호대도 부족해서 심지어 병원이 오히려 세균 배양 접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받고 자신도 걸린 것 같다며 내 가족을 다 감염시킬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도사장에 끌려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피해가 가장 큰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곳에서 총과 탄환 구매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봉쇄령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쌓이면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수필가 콜린 마샬은 지난 14일자 뉴요커지에 놀라운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종종 제1세계에 살고 싶어라고 답했다. 반은 농담이지만 최근 미국 사태를 보면 점점 낙담 속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과 그의 주요 인프라 시설, 일상의 편의를 위한 소소한 배려들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나게 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편집자들로부터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관련한 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의 미국 상황은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은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구촌 곳곳을 점령한 K-POP,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연결망, 오스카를 휩쓰는 영화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한 한국인 친구는 이를 내게 국민적 열등감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여러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크 브리는 그의 책 한국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후진성이 자연스러운 열등함의 결과라고 믿게 했다고 쓰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기와 전화, 기차가 있는 문명화된 세상으로 이끌어 식민 지배를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콜린 마샬은 한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부정적인 선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이미 놀라운 선진국이라 부르며 한국을 제1세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방역에 성공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진단키트와 의료물품을 수출하며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 가난과 아픔을 이겨냈고 70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